오늘의 미스터리 이야기. 수많은 비행기와 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미지의 바다. 나침반은 미친 듯이 회전하고 고독에는 영과 무한대를 오가며 현대 과학조차 혀를 내두르는 지구상의 대표적인 미스터리 구역이죠. 그 이름,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바다가 아닌 우리가 밟고 살며 지내는 이 땅 위에도 똑같은 지옥의 구역이 있다는 사실. 멕시코 사막 한복판에 지도상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어떤 신호도 통과하지 못하는 곳. 그곳은 바로 소나델 실렌시오, 즉 침묵의 구역입니다. 이 땅의 기이함이 세상에 알려진 건 1970년 아주 우연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나사가 발사한 아테나 로켓이 원인모를 결함으로 경로를 이탈하게 되고 로켓이 추락한 지점에 마치 거대한 자석이 하늘에 떠있는 물체를 낚아챈 것처럼 로켓은 멕시코의 황량한 사막구역으로 꽂혔습니다. 당황한 나사가 추적팀을 급파했지만 그들은 더욱 경악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구역 안에 들어서자마자 무전기는 화이트 노이즈만 내뱉었고 최첨단 장비들은 알 수 없는 고장, 모든 무선 신호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정부는 곧바로 이 구역을 폐쇄했고 그때부터 이곳은 침묵의 구역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구역이 무서운 건 단지 기계 오작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만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막 거북이들은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칙칙한 보호색을 띠지만 이 구역에 사는 거북이들은 눈에 띄는 선명한 노란색 등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를 잡아먹어 보라는 듯. 뿐만 아닙니다. 이곳의 선인장들은 엽록소를 잃은 듯 기괴한 보라색으로 변이되어 자라납니다. 학자들은 묻습니다. 이들은 정말 지구의 생명체가 맞는가? 자외선 변이 때문인지 보라색으로 변해버린 선인장, 그리고 등껍질에 기하학적인 문양을 가진 노란 거북이들. 학자들은 이 지역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기장이 생태계를 뒤틀어버렸다고 추측하죠. 더 기이한 점은 이곳이 운석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1930년대부터 기록된 대형 운석 충돌만 수십 차례. 마치 우주의 파편들이 이 구역의 자력에 이끌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아래엔 대체 무엇이 묻혀 있는 걸까? 그리고 가장 소름돋는 이야기는 바로 현지인들의 목격담입니다. 이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길을 잃은 여행자들 앞에 가끔 나타난다는 3명의 남녀. 그들은 키가 매우 크고 금발이며 세련된 은색 수트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창한 스페인어로 길을 가르쳐주지만 사람들이 물이나 음식을 권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고개를 돌리면 그들은 이미 공기 중으로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 말 이 지역을 지나던 한 가족은 차가 진흙에 빠져 고립됩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 멀리서 보이는 3명의 남녀. 아주 큰 키에, 그리고 이 사막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깨끗한 은색 수트와 금발머리까지. 차가 꿈쩍도 안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곧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이 근처엔 민가도 없는데 어디서 오신 분들이세요? 우리는 저 위에서 왔습니다. 저 위란이요? 산 너머 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들이 하늘이라 부르는 곳 말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중에 살짝 떠오르는 듯하더니 진흙 밖으로 밀려나는 자동차. 소름 끼치는 건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엔진 소리도 힘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부가 정신을 차리고 창밖을 보았을 때 3명의 이방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환영처럼 말이죠. 그들은 조난당한 사람들을 돕는 수호신일까요? 아니면 이 자기장 통로를 이용해 지구를 방문하는 외계 존재일까요? 이방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역 상공을 비행하던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공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1930년대 멕시코의 유명한 비행사였던 프란시스코 사라비아는 이 구역 위를 날다 갑자기 엔진이 꺼지는 사고를 겪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엔진이 멈춘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 같았어요. 마치 진공 상태의 방에 들어온 기분이었다고요. 다행히 그는 살아남았지만 이후로도 수많은 경비행기들이 이 침묵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추락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진짜 이름은 마피미 생물권 보호구역. 이곳에서 수년간 연구를 진행해온 과학자들은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천 번 무전을 치고 GPS를 켰지만 단 한 번도 신호가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970년 나사의 미사일은 왜 이곳으로 떨어진 걸까요? 1970년 당시 나사가 추락한 미사일을 회수하기 위해 벌인 작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잔해만 수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이 박혀있던 지점에 흙과 모래 수백 톤을 캔에 담아 미국으로 통째로 실어 날랐죠. 만약 단순한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였다면 왜 굳이 그 땅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무엇을 그토록 은폐하고 싶었던 걸까요? 혹시 그 흙 속에 미사일의 궤도조차 꺾어버릴 만큼 강력하고 치명적인 지구 밖의 물질이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과학자들은 신호는 잘만 터진다고 말합니다. 보라색 선인장은 석양 때문이고 노란 거북이는 그저 희귀종일 뿐이라고 설명하죠. 모든 것은 착시이고 우연이며 통계적인 수치일 뿐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모든 것이 단순한 해프닝이라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탐험가들은 먹통이 된 나침반을 들고 이 사막을 헤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나사는 굳이 그 황량한 사막의 흙 수백 톤을 기밀에 붙이며 본국으로 실어 날랐던 걸까요? 어쩌면 침묵의 구역이라는 이름은 전파가 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강제로 침묵시키기 위해 붙여진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 혹은 과학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진실, 그 경계선에서 오늘도 침묵의 구역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막은 그저 평범한 생태보존 구역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외계의 통로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미스터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더 기괴하고 소름 돋는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크루였습니다.